안녕하세요. 구문연결회계 회계사 구성우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연결결산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연결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연결회계는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사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부채들을 취득하여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적 기법이 연결회계고 그 결과가 연결재무제표라고 정의를 내보았는데요. 연결결산은 이것을 구현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가상을 담아내는 이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했을 때처럼 우리 회계장부에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한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지분인수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지분인수는 우리 회계장부의 주식의 취득으로만 회계 처리 가능하지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컨셉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분인수라는 사건과는 관계없이 우리 사업은 우리 장부에, 그 회사 사업은 그 회사의 장부에 각자가 계속 기록하게 될 것이고 공시나 세무신고 같은 법적인 의무들도 각자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회사 사업 상태와 운영에 대한 기록은 그 회사의 회계장부에만 담겨있게 되는 것이죠. 그 회사의 사업 상태와 운영을 우리 장부에 기록해오던 것 같은 상상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담겨있는 그 회사, 종속회사의 장부를 단순하게 합치는 것에서부터 연결결산을 시작합니다. 단순 합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과정이 절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합산하기 위해서는 레포팅 패키지나 연결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종속기업 재무정보 취합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그 회사 재무정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터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교육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적시에 재무정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연결결산 일정 같은 것도 수립해서 정확하게 인지도 시켜줘야 됩니다. 바꿔봤더니 회계 기준이나 적용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서로 다른 기준들로 합쳐진 정보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배기업이 적용하는 회계 기준으로 일치도 시켜줘야 합니다. 전환 작업, 컨버전 작업이라 부르는데 이때 IFRS니 KGB니 하는 회계 기준도 통일시켜줘야 되지만 유사 상황에서 적용되는 회계 정책, 프랙티스도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IFRS 쓰는데 인수하는 회사가 IFRS 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서 재고평가 정책이나 충당금 설정 정책 같은 것들도 서로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COA, 계정 과목도 서로 달랐을 건데 종속회사가 계정 과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파악해서 우리 그룹이나 공시용 계정 과목에 맞게 매핑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연결 공시만 목적이라면 매핑 작업이 그리 어렵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연결 정보로 종속회사 컨트롤이나 관리도 고도화하고 싶다면 하고자 하는 그 관리 수준에 따라서 COA 매핑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COA 매핑 외에도 코스트 센터 매핑 같은 관리를 위한 개념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분 인수한 회사가 해외 종속기업이라면 환산해서 우리 회사와 같은 환종으로 일치시킨 후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외화재무제표에 대한 환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행환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기말 시점 상태를 나타내줘야 되다 보니까 기말 환율을, 거래들이 쌓인 손익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의 환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쫓아갈 수는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특정한 기간 동안 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합니다. 자본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없는데 환산 때문에 자본이 변동해서는 안 되니까 자본 거래 당시의 역사적 환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산, 부채, 손익, 자본 항목에 적용하는 환율들이 다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들은 해외사업 환산 차손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일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외화 재무제표에 대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재무제표 단순 합산인데요. 어떻습니까? 단순하지는 않죠. 어쩌면 뒤에 나올 연결 조정 단계보다 이 단계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지분 인수라도 PMI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결 공시를 위해서 일부는 PMI가 필요한데 여기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 공시를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파이낸스 PMI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그 회사 재무제표라 해서 단순 합산해놓고 봤더니 우리의 목표값인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합병과 같은 가정을 하고 만든 상상의 재무제표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사업과 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를 취득한 것은 최근이고 그때 가치들을 반영해서 지분 인수 대금도 지불했는데 우리가 합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이런 사건 반영 전혀 없고요. 그냥 그 회사가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장부과액,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어 있고 사업 결합일 이후에 그게 판매됐거나 상각돼서 비용으로 인식할 때도 그 회사 본래의 장부과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결합일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자산을 샀다거나 부채가 새로 인식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했을 때 회계 처리와 동일한 금액이 종속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을 거지만 사업 결합일 당시에 있던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장부가 우리가 한 사업의 취득이라는 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취득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취득 당시에 있던 그 회사 자산 부채들에 대해서 그 회사가 기록해오던 장부가액이 아니라 당시 합리적 교환 가격인 공정가치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을 가치로 보고 사업결합 취득 금액으로 조정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장부가치로 계산되었을 후속적인 판매나 상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취득가격인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조정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연결 조정들을 우리는 공정가치 차이 인식이라 부르고 공정가치 차이 상각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회사의 사업, 즉 자산 부채만 취득한 것인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 전체를 합산하다 보니 자본금까지도 합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배회사 별도 재무제표에서도 거래 형식에 해당하는 투자 주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업 취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결 조정을 우리는 투자 그리고 자본의 상계 제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합병처럼 사업 결합 1부터 사업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거래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실물은 이동했을 거고 법적으로 다른 실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은 다 끊길 거지만 연결의 관점에서는 원래 다 하나라는 개념으로 간주되니까 그냥 공장 간의 이동, 부서 간의 이동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재고 이동하면 재고 이동 처리만 하지 그걸 뭐 매출 잡고 매입 잡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재무제표 전체를 합산하다 보니 단순 합산 재무제표에서는 서로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매출이나 매입으로 회계 처리돼서 다 합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별도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거래 흔적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업 결합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결 조정을 우리는 내부 거래와 채권 채무의 제거 그리고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관점을 반영해주기 위해 재무제표 단산 합산하고 위에서 나온 연결 조정들 반영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속회사 사업이 전부 다 우리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60% 70%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우리가 지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 성과나 순자산들이 전부 다 우리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중 우리 몫과 우리 외에 다른 투자자들의 몫을 구분하는 비지배 지분 배분이라는 연결 조정이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우리가 경제적 실질이라고 해서 사업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세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래 형식을 더 중시하는 우리 세법은 여전히 이 거래를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취득 거래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상 장부 금액과 세무상 장부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outside basis different tax나 아니면 inside basis different tax 같이 어렵고 복잡한 연결 이연범위세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첫 시간에 연결회계의 정의를 사업의 취득으로 나타내는 과정과 내가 투자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 정의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연결 조정 개념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사업의 취득이라는 컨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정가치 차이라던가 투자자본 상계 같은 연결 조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여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부거래 제거라던가 미실현 손익 같은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몫과 내가 투자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지배 지분 배분 같은 연결 조정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 이후에 이런 연결 조정들을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컨셉의 연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취득해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운영하던 것처럼
상상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그 회사 사업의 상태와 운영 결과가 담겨 있는 그 회사 재무제표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합산 재무제표는 각자가 독립적 역사적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의 취득이라는 새로운 사건도 반영해줘야 하고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관점을 바꾸기 위한 여러 조정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산한 그 회사 순자산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배는 하지만 전부 우리 몫은 아니므로 그것을 나의 몫과 타인의 몫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결합 컨셉의 재무제표를 얻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연결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연결결산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각 연결조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짧게 연결조정이 나오는 이유나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템포가 너무 빨라서 그리고 설명이 너무 짧아서 이해 못하셨더라도 이것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콘텐츠가 따로 준비될 거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